끈적이게 반짝거리는 기포가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어주는 와인, 그리고 생일, 승진, 결혼식까지 파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술이 바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가성비 끝판왕인 까바부터 호주의 진한 레드 스파클링 와인까지 우리는 아직 마셔봐야 할 와인이 많이 남았습니다. 스파클링의 기포가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한 잔 때리고, 추워지면 제철인 해산물과 호로록, 봄에는 꽃놀이 가서 저 세상 뷰를 관람하면서 훌쩍거릴 수 있는 와인, 바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가격대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맛까지 여러분이 스파클링 와인을 쉽게 고르실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파클링 와인의 기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쉽게 설명하면 포도즙에 당연히 당분이 있죠. 이 당분을 효모가 야미야미 먹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막걸리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스파클링 와인은 일반적인 와인들처럼 먼저 1차 발효, 술이 되는 발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자들은 더 높은 탄산가스와 기압과 더 높은 알코올 도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효모랑 당분을 더 넣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얻을 수 있는 2차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이 2차 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통 방식은 효모와 당분을 넣은 와인을 두꺼운 유리병에 넣어서 다시 발효합니다. 발효되면서 생긴 탄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기포가 계속 생기고 하는데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기압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샴페인들은 수치화를 하면 이 기압이 5에서 7기압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타이어 기압의 한 2~3배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기압이 오를수록 이만했던 기포는 그 기압에 눌리면서 점점 작아지고 입안에서 훨씬 오밀조밀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기포가 됩니다. 근데 이 전통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효를 끝낸 효모가 있어요. 효모 찌꺼기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효모 찌꺼기들이 같이 와인이랑 숙성이 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페인 마시면 상큼한 과일향이 느껴진다 보다는 좀 산화된 갈변한 사과향과 그리고 빵같이 구수한 향 나네 라고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간 대조적으로 탱크 방식은 훨씬 단순해요. 이 효모랑 숙성 기간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여과해요. 효모 찌꺼기를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병에 바로 담기 때문에 효모의 풍미가 와인에 녹아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기포도 훨씬 더 적게 느껴져요. 기압도 조금 낮고요. 신선한 과일향과 포도 품종 본연의 풍미가 훨씬 잘 느껴지는 와인이 생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신선한 과일향이 풍부하고 너무 강하지 않은 탄산을 원해 라면 탱크 방식의 와인을 고르세요. 나는 과일향뿐만 아니라 견과류, 빵, 크래커같이 구수한 향도 나고 탄산도 팍 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고 풍부한 기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전통 방식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 전통 방식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들은 당연히 프랑스의 샴페인, 그리고 크레망이 있고요. 스페인의 까바,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젝트가 있습니다. 너무 독일어 같지 않아요? 젝트. 그리고 두 번째 또 유명한 와인이죠. 오늘 까바존 까바. 친구들과 편하게 마시는 까바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이죠. 사실 가격이 제일 착해요. 부담 없는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탱크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와인은 이탈리아의 프로세코죠. 조금 방식은 또 다르지만 가장 유명한 모스카토 다스티도 이 탱크 방식에 비슷하게 속합니다. 워낙 과일량이 풍부한 와인들이기 때문에 이 와인들을 드셔보셨다면 그런 와인이 바로 탱크 방식의 스타일이구나 라고 알아차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프로세코, 까바, 모스카토 다스티는 1에서 비싸도 3만 원대, 그리고 크레망, 젝트는 적어도 2에서 5만 원대는 주셔야 되고요. 샴페인은 잘 아시죠? 6만 원대 이상부터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 조금 더 5만 원대도 있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샴페인과 크레망을 제외한 더 저렴한 이런 기포가 있는 와인인 백무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기압이 더 낮은 스파클링 와인은 페티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부를 때는 스푸만테라고 부르고요. 기포, 그러니까 기압이 조금 더 낮은 것은 프리잔테라고도 해서 보통 기포가 있는 물이나 음료에도 프리잔테라고 적혀있는 경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로 여행을 가볼게요. 이제 식당에 가면 나 젝트 주세요 하면 이런 고급 스파클링 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할 때는 샤움바인이라고 하고 또 기압이 낮은 와인은 페르바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스페인은 좀 잘 외워질 것 같아요. 까바는 까바잖아요. 네, 그리고 이 외 스파클링 와인들 보통 에스푸모소, 약간 에스프레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샴페인의 스타일별 스파클링 와인을 시음하면서 특징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건 호주에서 시라즈 품종으로 만드는 레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름은 핫셀그로브 와이너리의 H 스파클링 시라즈라고 할 수 있죠. 와, 이거 근데 시라즈의 특징이 유칼립투스 향이에요. 에프킬라 같은 모기약에 들어가는 향이에요. 나 지금 모기약을 맡는 냄새인 줄 알았어. 그 호주 시라즈 레드 와인이 굉장히 풀바디하고 무겁고 타닌도 많잖아요. 근데 기포가 있어요. 아세요? 입에서 타닌과 그 바디감이 이미 나를 자극하는데 스파클링의 기포가 지금 보시는 와인은 바로 자르데토 프로세코 엑스트라 드라이입니다. 가격대는 2만원대고요. 프로세코 자체는 그렇게 산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과일향이 신선해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라가타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2021년 빈티지고요.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서 실제로 고양이 키우는 친구한테 선물했던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압도 알코올만큼이나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와, 리치 향 진짜 많이 나요. 망고스틴 향도 나고 열대과일 향도 엄청 많이 납니다. 마시고 나서는. 첫 번째, 파페 델마스 까바 브릿 10,000원대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까바는 스페인에서도 대부분의 까바가 생산되는 페네데스라는 지역에서 생산돼요. 갈변한 사과 같은 향도 나지만 드라이한 모과, 그리고 약간 녹색깔 과일 향들이 좀 강하고요. 되게 구수한 견과류 같은 향이랑 효모 향들이 좀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기에는 막 엄청 많지는 않죠. 입안에서는 오밀조밀하게 혀를 좀 감싸는 기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와인이 바로 프랑스에 샴페인만 있냐? 크레망도 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크레망입니다. 조금 토스티해요. 약간 구수한 향이 좀 느껴지는데 오히려 까바보다는 그렇지 않고요. 과일의 상큼하고 좀 잘 익은 달달한 향이 더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만나볼 와인은 디히터 트라움 리슬링 젝트입니다. 기름향이라고 하는 페트롤 향도 좀 느껴지는데 산도도 확실히 좀 선명하고요. 당도도 약간 느껴져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입에 침이 계속 보이네요. 앞서 설명드린 모든 와인 다 마트나 일반 와인 판매점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베스킨라빈스 아니죠? 네, 스파클링 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와인을 와인 도감이 실어나갈 이 박사였습니다.